들어가는 날 기세는 돌고 돈다. 시선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젊고 건강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언젠가는 자식에게 의지해야 할 날이 오겠지요. 하지만 세상이 변하면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도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는 하늘과 같다는 말이 있었지만 요즘은 부모도 한낱짐일 뿐이라는 냉정한 시선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겨울밤. 보일러가 고장난 한 노인이 아들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냉정하게 내몰린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떻게 인생의 교훈을 얻고 어떻게 복수를 했는지 조금 길지만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돌고 돕니다. 젊은 날 부모가 자식을 키우듯 언젠가는 자식이 부모를 돌볼 차례가 오겠지요.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를 부담스러워하고 짐처럼 여기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한겨울의 폭설. 차가운 도시 속의 외로운 노인. 서울에 50년 만에 가장 심한 폭설이 내린 날이었다. 거리는 온통 하얀 눈으로 덮였고 기온은 영하 15도를 밑돌았다.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를 입고 바쁘게 걸었고 자동차들은 거북이 걸음을 하며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좁은 단칸방에 홀로 앉아있는 한 노인은 추위를 온몸으로 버티고 있었다. 김철수, 올해 75,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지만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난 뒤부터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 아들이 있었지만 며느리와 함께 바쁜 일상을 살고 있었기야 웬만하면 연락을 하지 않았다.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고 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도 않았다. 그런데 오늘은 상황이 달랐다. 밤새 기온이 떨어지면서 지간의 보일러가 고장이 났고 밤하늘은 얼음잔처럼 차가웠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르고 손을 비벼도 따뜻해지지 않았다. 낡은 이불을 덮고 웅크리고 있었지만 이대로 밤을 새울 수 있을까 두려웠다. 밖은 매서운 바람이 불었고 창문에는 얼어붙은 소매가 가득했다. 그때 옆집 박할머니가 문을 두드렸다. 철수 씨, 괜찮아요. 너무 춥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힘겹게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소. 그냥 보일러가 좀 말썽이라서.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손끝이 파래진 걸 박할머니는 놓치지 않았다. 이러다 큰일 나요. 아드님 댁에 가보세요. 박할머니의 말에 할아버지는 순간 움찔했다. 아들 집이라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갈 수 있을까? 아니, 가도 될까? 몇 년 전 아들이 결혼하고 독립한 지로 부모와 자식 사이는 점점 멀어졌고 명절 때 얼굴을 보는 것이 전부였다. 며느리의 눈치를 보게 되었고 손주들은 점점 낯설어졌다. 그러다 보니 방문하는 횟수도 줄었다. 이젠 그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마치 신뢰가 되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얼어 죽을지도 몰랐다. 살아야 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겠소, 다녀오겠소. 박할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장갑을 하나 건넸다. 이거라도 끼고 가요. 길 조심하시고요. 고맙소. 장갑을 손에 끼고 오래된 낡은 가방을 꺼냈다. 몇 벌 안 되는 옷을 챙기고 구석에 놓여있던 가족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아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그때는 참 행복했는데 사진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할아버지는 문을 열고 나섰다. 바깥 공기가 더욱 차갑게 느껴졌다. 눈보라는 멈추지 않았고 거리는 이미 하얗게 덮여 있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지만 눈이 너무 많이 쌓여
버스 운행이 중단되었다는 안내문만 붙어 있었다. 사람들은 한숨을 쉬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결국 결심했다. 걸어서라도 가야 한다. 눈길을 헤치며 한 발짝씩 걸었다. 발이 푹푹 빠지고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들 집에 가면 따뜻한 온기가 있을 것이라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다. 걸으면서 과거가 떠올랐다. 아들과 함께 눈싸움을 하던 나. 온 가족이 함께 웃으며 눈사람을 만들던 나. 그때의 따뜻한 기억들이 하얀 눈 위를 스치듯 지나갔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시절과 너무나 달랐다. 청소라면 30분이면 도착할 거리였지만 눈길을 걸어가느라 무려 2시간이 걸렸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입술은 얼어붙고 손발이 저려왔다. 하지만 마침내 아들 집이 보였다. 20층짜리 고층 아파트.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아들의 성공이 지금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가슴이 쿵쾅거렸다. 과연 아들은 어떤 표정으로 나를 맞이할까? 기뻐할까? 아니면 부담스러워할까? 머뭇거리며 초인종을 눌렀다. 띵동. 잠시 후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순간 할아버지는 깨달았다. 여기는 따뜻한 집이지만 나에게는 너무나 차가운 곳이라는 것을. 제2장 아들 집에서 마주한 차가운 현실. 문이 열리고 며느리 영희가 서 있었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눈앞에 서 있는 노인의 모습이 예상치 못했다는 듯 놀라움과 당혹스러움이 좋지 않은 표정이었다. 아버님, 여기 웬일이세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반가움도 걱정도 아닌 그저 뜻밖의 방문을 받은 사람의 어색한 반응이었다. 할아버지는 움츠러든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 집 보일러가 고장나서 하루만 쉰새 좀 지려고 한다. 그 말이 끝나자 며느리는 곧장 안을 돌아보았다. 마치 누구의 허락이라도 받아야 하는 듯이.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할아버지는 느릿하게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다. 따뜻했다.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던 추위가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오래가지는 않았다. 거실 소파에는 아들 민수와 손주들이 앉아 있었다. TV를 보고 있던 그들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고 곧장 할아버지를 마주했다. 아들은 미묘한 표정으로 눈을 마주쳤고 손주들은 낯선 사람을 보듯 조용히 있었다. 아버지, 오셨어요. 목소리는 건조했고 눈빛은 얼떨떨했다. 마치 갑작스러운 손님을 맞이한 집주인처럼. 그제야 할아버지는 깨달았다. 자신이 이 집에 속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보일러가 고장나서 잠깐만 있다가 가겠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며느리는 표정을 가린 채 부엌으로 향했다. 거실에 남겨진 할아버지는 어색하게 소파에 앉았다. 손주들은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고 할아버지는 조용히 손을 모았다. 어색한 공기가 거실을 감쌌다. 이 집은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시간이 흘렀고 저녁 시간이 되었다. 부엌에서 음식 냄새가 풍겨왔다. 며느리는 밥을 차렸고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식탁으로 모였다. 하지만 아무도 할아버지를 부르지 않았다. 식탁에는 4개의 그릇만 놓여 있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들은 젓가락을 들었고
손주들은 떠들며 밥을 먹었다. 며느리는 조용히 반찬을 나르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할아버지는 입을 때려다 멈췄다. 나도 같이 먹어도 될까? 그 한마디가 너무나 무거워 보였다. 그래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배가 고팠지만 먹고 싶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고 밤이 깊어졌다. 아들은 거실로 나와 말했다. 아버지, 밤이 없어서요. 거실에서 주무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이 끝나자 며느리는 야른 방요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불편하시겠지만 오늘만 그렇게 지내세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소파에 누웠다. 몸을 덮은 담요는 따뜻했지만 마음은 점점 더 차가워졌다. 불이 꺼지고 모두가 잠들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찬장을 바라보며 멀어진 가족의 거리를 곱씹었다. 그때 문 너머에서 조용한 대화가 들려왔다. 여보, 아버님 언제까지 계실 거야? 그러게, 우리도 따뜻한데 보일러 수리비라도 드리고 그냥 돌려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순간 할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그의 차가운 말들이 한겨울의 바람처럼 가슴을 스쳐 지나갔다. 그래, 나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군.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제3장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 아침이 밝았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였고 차가운 공기가 유리창을 타고 스며들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떴다. 거실 소파 위 담요 한 장 덮고 있었지만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이 더 무거웠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 음식을 준비하는 소리, 수저가 부딪히는 소리. 그러나 그 어디에도 자신을 부르는 소리는 없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눈앞에는 내 식구가 앉아 있었다. 아들은 신문을 보고 있었고 손주들은 핸드폰 화면을 터치하며 서로에게 웃음을 보냈다. 하지만 아무도 소파에 앉아있는 노인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저 거실의 한 풍경처럼 조용히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때 며느리가 다가왔다. 한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다. 아버님, 여기 보일러 수리비예요. 그 말과 함께 봉투가 조심스레 건네졌다. 그 안에는 얇은 직회 몇 잔이 들어 있었다. 그것이 그들에게서 받은 마지막 정이었다. 집에 가시면 고치는 데 쓰세요. 쉬운데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최대한 부드러웠다. 하지만 거기에 담긴 의미는 너무나 분명했다. 이제 돌아가 주세요. 할아버지는 봉투를 바라보았다. 손끝으로 종이를 느껴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 봉투를 다시 돌려주었다. 필요 없다. 그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들도 신문을 내리고 조용히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나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그는 가방을 집어들었다. 구석에 놓여있던 가족 사진이 보였다. 어린 아들이 웃으며 자신의 품에 앉아있던 사진. 그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그 사진을 그대로 놔두고 문을 열었다. 몸 조심하세요,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모든 것이 멀어지고 있었다. 눈이 쌓인 길을 걸었다.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이제는 추위도 잘 느껴지지 않았다. 반탄밤으로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조용히 방 한가운데에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종이에 글씨를 적어나갔다. 나는 이제 내 몫의 인생을 정리하려 한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사회에 기부할 것이다. 아들에게는 남길 것이 없다. 이것이 내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방식이다. 한 끝이 떨렸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단단했다. 돈이 없어서 자식을 버린 것이 아니다. 자식이 돈을 위해 부모를 버린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식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남기기로 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마지막 선물이었다. 제4장 빈센에 돌고 도는 인연. 눈이 녹아내린 거리. 아들은 천천히 낡은 문을 밀어 올렸다.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그 안에는 그가 마지막으로 떠나보낸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텅 빈 방, 낡은 침대, 작은 책상 하나, 구석에는 오래된 가방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몇 벌 안 되는 옷, 그리고 바닥 한켠에 놓인 사진 한 장. 아들은 그 사진을 천천히 집어들었다. 어린 시절, 겨울이면 아버지와 함께 눈싸움을 했던 기억. 뒷마당에서 눈사람을 만들며 손을 후후 불며 웃던 순간들. 그때는 아버지가 늘 곁에 있는데 당연했다. 따뜻한 국밥을 먹여주고 밤마다 이불을 덮어주고 손을 잡아주던 그 온기. 그 온기가 언제부터였을까? 점점 멀어지고 이제는 기억 속에서도 흐릿해진 게 그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종이를 발견했다. 이원장. 단정한 필체로 적힌 짧은 글. 나는 이제 내 몫의 인생을 정리하려 한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사회에 기부할 것이다. 아들에게는 남길 것이 없다. 이것이 내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방식이다. 그는 종이를 쥐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러나 그 숨은 끝내 무겁게 흔들리고 말았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었다. 사람이 남기는 것은 돈이 아니다. 마음이라는 것을.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천천히 내리고 있었다. 그 하얀 눈이 마치 아버지의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것 같았다. 제5장 늦기 전에 사랑을 표현하지라.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거리에는 꽃이 피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아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운 무언가가 남아있었다. 아버지가 떠난 후 그는 계속해서 이원장을 떠올렸다. 단순한 그 몇 줄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동안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어쩌다 이렇게 멀어졌을까? 어쩌다 이렇게 식어버렸을까? 아버지는 언제부터였을까? 자신의 집 초인종을 누르면서 문이 열릴까 망설였던 게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너무 오랫동안 걸지 않았던 번호. 이제는 받을 사람도 없는 번호. 그러나 그는 그저 듣고 싶었다. 한 번만 더. 따뜻했던 그 목소리를. 하지만 이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더 이상 연결할 수 없는 번호. 너무 늦어버린 인사. 너무 늦어버린 후회.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사람은 표현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무리 마음속으로 사랑해도 말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버지는 떠났다. 하지만 그는 그 온기를 되새기며 이제라도 늦지 않기를 바랐다. 그래서 그는 아이들을 불러 조용히 말했다.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줄까? 손주들은 고개를 들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받았던 사랑을 이야기했다. 아버지가 어떻게 그를 키웠는지,
어떤 모습으로 웃었는지, 어떤 목소리로 불러주었는지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사람은 사라지지만 그 사람은 이야기로 남는다는 것을, 그 온기는 다음 세대로 전해진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다시 말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기억해야 해.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걸 꼭 말해야 한다는 걸. 창밖으로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이 어디선가 아버지의 마지막 미소를 전하는 것만 같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모님과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언제였나요? 혹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사랑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짧은 전화 한 통,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로 공감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공유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주세요.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사람을 놓치지 마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